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분명 개파락이 크게 나왔고 또 개파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과연 이 반도체 지수나 엔비디아의 마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다음 주의 흐름을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전 9시 반, 이 미 시장이 끝나자마자 제가 좀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고, 자, 어제까지 그 연차를 좀 쓰시고 쉬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주 주말까지가 설날 연휴의 약간 연장선 같은 느낌인데, 다들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2025년도는 다들 부자 되시고 꼭 하시는 일 모두 다 대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저는 돈 더 버시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간절히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좀 전에 끝난 이 미국 나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찍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4% 가까운 하락 마감을 하였어요. 반등이 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약간 그 이제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반도체 지수도 보면은 다시 한번 오늘 장중에 좀 올라가나 싶더니 윗꼬리를 달고 또 이렇게 음봉 마감을 하였고, 나스닥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흐름들, 반도체가 그 AI 딥시크,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이슈가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더 낙폭이 심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시어즈, 이 MSCI의 한국 ETF도 좀 보고 마지막으로 좀 보고 들어갈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코스닥 지수의 약간 선행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2% 가까이 빠지고 마감을 하였다라는 건 이게 상당히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월요일 시장은 미국 선물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긴 합니다. 선물 시장이 만약 내일까지 해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와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정도의 낙폭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거의 10% 가까이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 지금 나왔던 악재를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트럼프 스톰이 뭐냐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에 계약을 확실하게 끝냈죠.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계약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책 들어와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 보조금에 대해서 확정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현재 지속이 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딥시크 쇼크,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 예산으로 중국에서 이런 AI, 특히나 이 AI 칩이 지금까지 상당히 AI로서 우리가 구현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였는데, 엔비디아의 H800이라는 구형 칩을 써서 현재 미국의 그런 챗 GPT나 여러 가지 또 AI 기술에 거의 비등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딥시크에 대한 중국에서의 또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에도 상당히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두 가지 스탠스를 좀 우리가 예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중국 측의 중국과 비슷하게 우리가 저비용 저예산으로 AI를 하자. 그러면 앞으로 고성능 칩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스탠스와, 두 번째로는 투자를 더 막강하게 더 투자를 더 늘려서 우리는 중국이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못 꺼내게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자. 이 두 가지의 약간 상반되는 스탠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미국이라면 무조건 후자입니다. 절대 중국에게 이 AI 시장을 내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중국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분발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전기차, AI, 로봇 이쪽 시장에서 이 정부 주도하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 작심해서 만들면 저는 아무리 중국이다 하더라도 절대 이기지는 못한다고 보는데, 자, 그런데 결국 만약에 이런 중국의 딥시크 저비용 AI가 현재 엔비디아나 또 SK나 삼성의 급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히려 호재로 볼 만한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보조금 정책이야 이것도 단기적으로 분명 악재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신용도거든요. 이미 계약을 한 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건 미국에서도 절대 그런 식으로까지 저는 끌고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그냥 그걸 처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AI가 더 효율적으로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에 약 115조 지출에 대한 계획은 유지하겠다. 그리고 ASMR도 AI 비용이 적어지면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해질 수 있고, 그것은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기회로 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 조정을 받고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고, 또 오랜만에 외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까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 왔던 건 외인들의 자금들이었고, 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큰 추세를 절대 깨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설날 연휴에도 이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우리나라 시장 분명 금요일날장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급락이 안 나오면 더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 저는 엔비디아도 한 번 더 주가가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빠르게 반등한다 이렇게는 좀 보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다시 한번 저는 매수에 대한 타점을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이 고점에 대해서 현재 아직 5파동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추세로 올라가면서 한 번 더 올라가는 파동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5파동에 대한 고점은 나오질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가 내파동지였고, 앞으로 우리는 고점 매도는 신고가 그 윗구간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저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분명 주가 하락은 나왔지만 RSI는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 상승 다이버전스가 분명히 걸렸고, 그 다음부터 지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 상승 파동에 대한, 또 우리가 매수에 대한 마지막 저점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우리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인지가 중요합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또 마인드셋과 대응이 정말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 단기 타점에서의 분명 어느 정도 어느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반등이 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반등이 오는 자리에 대한 높은 확률이 분명히 나올 거고, 높은 확률이 나오는 자리가 나올 거고, 그 자리에서 또 이런 매수에 대한 시그널, 또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만 대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절대 걱정할 거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항상 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으로는 또 한계가 있는 만큼 제가 앞으로도 2월 달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런 종목명 지금 포함해서 저에게 010-2011
967 하나로 문자로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장중이던 주말이던 이런 또 나스닥을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기조가 나올지 아니면 상승이 나올지, 그리고 하락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면 절대 앞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추세 안에서 조정에서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분석은 사실 저는 올라간다는 추세는 저는 절대 여기에 대한 생각은 거의 100%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인드셋과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부터 결국 사람의 심리는 내가 가진 걸 잃을 때 가장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매도를 하진 않는데, 이게 주가가 조금만 반등이 와도 혹여나 이런 글로벌적인 위기로 또 떨어질까봐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가 많이 나갑니다. 이게 항상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최근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이 상승 추세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리를 흔들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만큼은 절대 이런 심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또 같이 체크를 하다 보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종목들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 눌러 보시면 설문지 링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설문지 링크 지금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SK하이닉스에 대한 평단가 비중, 혹은 SK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평단가나 비중 적어서 저에게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도 많이 또 참여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리의 이런 타점, 또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 나스닥과 이런 한국 ETF 지수,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주말 그래도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번호, 밑에 번호로 저에게 하이 혹은 SK하이닉스의 하이닉스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말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